바닷가에 도착, 오프닝에서,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아다와 남편과의 첫 만남, 그 다음에 피아노로 인한 갈등. 그래서 피아노라는 영화는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피아노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아다라는 여주인공을 벙어리로 만든 이유는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아노. 그러니까 벙어리이기 때문에 피아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그 피아노를, 그 짐꾼이 없다는 이유로 바닷가에 놓고 가게 하는 거죠, 남편이.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결혼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아다와 바닷가의 피아노로 인한 고뇌. 이때 그 피아노가 바닷가에 있는 피아노가 아주 롱샷으로 잡히면서 귀퉁이에 있습니다. 화면에 귀퉁이에 피아노가 있고 거기에 번개가 착착 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면서도 바닷가에 있는 피아노를 고뇌하는 그런 아다의 마음을 그 샷 하나가 드러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전체적인 피아노의 전체적인 이 작품의 컬러가 톤이 블루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굉장히 파란색이다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서양 애들은 블루면 굉장히 우울하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루 계통의 그러한 화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베인즈라는 다른 남자가 있는데 베인즈에게 부탁을 해서 해변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아다. 이때 아다의 모습이 처음에 남편과의 갈등에서 오는 그러한 그 그림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베인즈. 베인즈의 제안으로 아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아노와 땅을 교환해버려요. 남편이 부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땅하고 단순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남편은, 스튜어트라는 남편은 이 아다라는 여자를 하나의 노동력으로 데리고 온 거죠. 전체적인 작품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사랑해서 아내로 데려오기보다는 노동력으로서 데려왔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피아노로 인해서 그러한 그 사랑이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요구로 베인즈의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는 아다. 그러니까 베인즈가 피아노하고 땅을 바꾸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 교습을 시켜달라.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아다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교습을 받으면서 베인즈의 집요한 요구에 차차 길들여가는 아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를 눈치챈 남편이 아다를 집안에 가둡니다. 근데 남편 몰래 딸아이를 통해 베인즈에게 사랑한다는 글씨, 건반에다 쓴 I love you 해가지고 글씨를 새긴 건반을 보내다가 남편에게 들켜 손가락에 잘린 아다. 이 장면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시퀀스도 딸아이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딸아이가 베인즈한테 가다가 돌아서서 아빠한테 가요. 딸아이가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걸 갖다 주는데 그때 얘는 철이 없는 거죠. 롱샷에서 아주 동상 같은 데를 아이가 막 뛰어가는 게 스트림 롱샷으로 잡히는데 굉장히 행복한 동요를 막 부르면서 즐겁게 가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아빠가 밖에서 이제 그 나무를 하고 있다가 그 건반을 보고서 완전히 이제 열받았죠. 아까 선생님처럼. 열받아가지고 도끼를 들고 이제 쫓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이가 이렇게 뛰어갈 때는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던 그러한 장면이 굉장히 급격하게 앵글이 거의 사각 앵글로 잡아가지고 마치 당장 지금 뭔가 일어날 때 쓰는 그런 앵글로 막 남편이 뛰어내립니다. 도끼를 가지고. 그래서 부인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내는데 그 순간에 비가 쫙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손가락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르려고 하면서 너 그 남자를 사랑하느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때 표정이 대단하죠. 쳐서 비가 탁 튕기는 그런 장면인데 영화적인 장치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맑은 날 손가락을 자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손가락을 자르는 거하고 그 어떤 비참함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딸 아이가 이렇게 막 아주 평화롭게 가는 장면하고 그 남편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장면하고의 그런 분위기를 했지. 그 다음에 딸 아이가 베인즈한테 갈까 아빠한테 갈까 잠시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지금 저 아빠한테 가는 게 옳을까 그럴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때 위에서 볼저의 비행기를 잡아주는데 그때 길이 이렇게 갈림길에 나오는 거, 갈림길이 그걸 위에서 잡아줘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땅에서 잡았으면 그게 굳이 안 나타나는데 갈림길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고민하는 그러한 볼저의 비행기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섬세한 연출들이 이 작품을 상을 받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김성곤 교수가 형편없는 영화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한번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근데 천국의 날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그 피아노 그 작품을 한번 잠깐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블루죠. 그죠? 화면 자체가, 톤, 컬러 자체가 블루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표에 보시면 제가 씬, 왼쪽, 맨 왼쪽에 씬, 그 다음에 가운데 샷, 그 다음에 의미 해석, 이제 그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씬 넘버는 그냥 쭉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숲속 오전. 지금 이 장면이죠. 오전.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본을 보면은 반드시 장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시간이 반드시 표시돼야 되죠. 그래서 오전이냐, 오후냐, 뭐 저녁이냐. 그래서 오전. 첫 번째 커트입니다. 두 모녀, 투샷, 롱샷입니다. 투샷, 롱샷, 하이앵글. 그 다음에 폴로우샷. 카메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모녀, 투샷, 롱샷, 하이앵글, 폴로우샷.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트 하면은 딸 플로라의 다리를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TS가 타이트샷. 그 다음에 역시 폴로우 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오프닝 씬에서 피아노 그 배경을 두 딸 모녀가 내리는 배에서 노리는 장면의 배경이 굉장히 파도 치는 그러한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진흙탕 속에 빠지는 장면이 가끔 나와요.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행한 아다의 결혼 생활을 어떤 이런 샷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이제 굳이 이렇게 뭐 클로즈 샷을 안 잡아도 되잖아요. 타이트하게. 근데 굳이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감독이. 클로즈업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컷. 장소가 달라졌죠. 그러면 씬이 달라지는 거죠. 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씬 넘버가 달라지고 베인지의 집, 문밖 역시 오전, 샷 하나, 문을 두드리는 아다의 손 클로즈업.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문 밖에 있다가 집 안과 문 밖으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인지의 집 안으로 카메라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씬 넘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실 밖에, 카메라 밖에 있다가 카메라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면 씬 넘버가 달라지듯이. 그래서, 샷이 안에서 본 모녀의 투샷, 미디엄 샷. 투샷, 미디엄 샷. 그 다음에 베인지가 여기서 프레이밍 합니다. 다리, 하체가. 프레이밍, 베인지의 하반신, 오버숄더 샷, 미디엄 샷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틸로 된 샷을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동영상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피사체가. 그래서 그 움직임을 계속 글로써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런 교육을 좀 시키셔야겠죠. 그래서 뭐 follow 샷이랄지, 그 다음에 frame in out이랄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영상에 대해서 스틸은 하나의 샷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분석하면 돼요. 스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잘 찍으면 돼요. 그러나 동영상은 계속 움직이는 샷이기 때문에 지금 찍고 있는 샷하고 이전에 찍었던 샷,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찍어야 될 샷, 최소한 3개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죠, 동영상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샷을 찍었지? 클로즈업인가? 그럼 이번에는 뭘 찍어야지? 이 다음에 뭘 찍어야지? 그렇게 해야 적절하게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면서 촬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편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안에서 본 모녀의 투샷, 미디엄 샷, 베인즈 프레이밍, 베인즈 하반신, 오버숄더 샷, 미디엄 샷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프레이밍 하죠. 그 다음에 컷 했죠. 컷하고 모녀 투샷, 미디엄 샷. 여기서 아다가 종이 쪽지를 내밉니다. 이렇게 내밉니다. 컷. 클로즈업 샷이죠. 클로즈업 샷. 클로즈업 샷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의미 작용을 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작용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로즈업 샷을 잡아줬습니다. 종이 쪽지 클로즈업. 그죠? 그 다음에 컷 하면은 베인지 클로즈업. 베인지 클로즈업. 컷, 투샷.
컷 클로즈업. I'm studying. I can't do that. I don't have the time. 컷 투샷. 문 닫힌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 샷, 세 번째 샷이 세 번째 씬이 샷이 7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안에서 본 모녀의 투샷 미디엄 샷, 모녀 투샷, 종이 쪽지 클로즈업, 베인지 클로즈업, 모녀 투샷, 베인지 클로즈업, 모녀 투샷. 문 닫힌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씬에서 영화의 대부분에서 엄마와 딸의 투샷을 통해서 모녀의 서로에 대한 의지와 일체됨을 표현한다. 그렇게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적으로 이 모녀가 같이 나와요. 물론 바스트샷 이렇게 잡을 수, 엄마 바스트샷, 딸 바스트샷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투샷으로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 일단 엄마의 분신이라는 거죠. 엄마의 분신. 영화의 전체적인 진행에서.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딸아이가 엄마를 배신하고 아빠한테 건반을 갖다 주는 바람에 손가락이 잘리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중반부까지 엄마와 딸이 투샷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과 소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씬 넘버가 달라진 거죠. 베인지의 집 밖. 그래서 한번 보죠. 이 세 개의 샷. 그러니까는 처음에 상당히 길게, 롱샷이 상당히 길게 갔죠. 베인지의 집 밖 롱샷. 모녀가 걸어서 나온다. 그 다음에 말 클로즈업. 아까 방금 전에 클로즈업. 그 다음에 컷, 투샷, 풀샷이죠. 이 세 개의 샷을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인서트 샷. 그러니까는 말의 클로즈업 샷을 중간에 삽입해 줌으로 인해서 이 세 개의 샷을 통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듯한 영화적인 시간을 창조하는 거죠. 영화적인 시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디졸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나타낸다. 디졸브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렇듯이 인서트 샷, 말의 인서트 샷을 통해서 이 세 샷의 길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컷 하면은 베인즈가 나옵니다. 베인즈 바스트 샷. I can't take you there. I can't do it. 그리고 베인즈 움직이죠. 베인즈 움직이고 그 시선으로 두 모녀가 트래킹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인즈가 움직이면서 보기 때문에 트래킹 하는 거죠. 그죠? 무슨 시점이에요? 베인즈의 주관적 시점이라는 거죠. 베인즈의 주관적 시점이죠. 그죠? 그거는 사이즈, 시점, 카메라 움직임 그런 거가 이제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인즈가 바스트 샷에서 말의 안장을 올려놓는다. 6번째 샷. 말의 안장을 올려놓는다. 모녀 투샷, 고개 숙인다. 같이 고개 숙여요. 그죠? 같이 고개 숙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방금 무슨 소리가 나려고 그랬죠? 무슨 소리죠? 피아노 소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피아노 소리가. 피아노 소리가 미리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해변가로 가요. 데려다 준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데려다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여기서 이 액션을 통해서 설득을 한 거죠. 결국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모녀 투샷 미디엄샷 고개를 옆으로 숙인다. 피아노 소리, 사운드, 사운드를 이용한 장면 차단 기법이죠. 그러니까 장소는 여기 숲속인데 피아노는 해변가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을 한 30초 정도 미리서 사운드 인을 먼저 주고서 그다음에 컷, 장소 전환.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수업하는 데서 총소리가 빠바박 나요. 그리고 컷, 사격자. 그죠? 그러니까 사운드로 인한 장면 전환 기법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가 컬러가 전체적으로 블루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약간 오렌지, 레드 그런 약간 그런 색깔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아다가 굉장히 불행했던 그런 시간에서 벗어나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걸 이제 이 씬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해변가 오후. 그래서 거기에 쭉 7개의 씬이 쭉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모녀, 베인지 프레이밍, 그 다음에 피아노 타이트샷, 펜, 아다의 손. 이 2번, 두 번째, 피아노 타이트샷, 펜, 아다의 손, 타이트샷, 펜, 베인즈발 프레이밍, 타이트샷, 틸트업, 베인즈 바스샷. 이 두 번째 샷에서 베인즈의 아다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컷으로 가지 않고 굳이 감독이 왜 펜으로 갔느냐. 펜이라는 것은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떠한 관계를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게 두 번째 샷입니다. 그걸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펜이죠. 펜, 손 지나가죠. 여기에 프레이밍 합니다. 베인즈 발 프레이밍. 여기서 틸트업 하면서 베인즈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모습. 컷. 두 모녀. 즐거워하는 모습. 다시 돌아서서 오는 베인즈. 폴로우 샷. 아다 클로즈업. 여기서 카메라가 움직여줍니다. 뒷 배경을 보면 이제 카메라 움직이는 게 나타나요. 이게 처음 오프닝에서 이 샷하고 대비되는 샷이에요. 그 다음에 베인즈 미디엄 샷. 오케이. 여기서 또 씬 넘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장소지만은 이미 이제 아주 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씬 넘버를 바꿨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샷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아노 치는 모녀의 손 타이트 샷. 지금 이 샷이고 여기서 틸트업이에요. 카메라가 틸트업 하면은 모녀의 투샷 클로즈업이 나옵니다. 배경으로 베인즈의 모습이 보이고 아크에서 달리 아웃합니다. 카메라가 플로라가 다시 프레임 아웃 프레임인 합니다. 베인즈와 동작선이 엇갈린다. 일단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컷 하면은 해마 모양의 모래성이 벌저의 뷰 앵글로 잡힙니다. 카메라가 붐업되고 롱샷입니다. 아다가 프레임인데에서 걸어가고 그 발자국을 딸 플로라가 겹쳐서 걸어가고 그 두 사람의 겹쳐진 발자국을 다시 베인즈가 겹쳐서 걸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 이 샷 때문에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베인즈가 다시 겹쳐서 걸어간다. 이 장면 때문에 이 시퀀스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샷이 이 영화의 결말을 얘기한다는 거죠. 세 사람이 같이 떠납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세 사람이 같이 떠나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발자국을 겹쳐서 밟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좋아할 때 눈 위에 발자국이 겹쳐서 가죠. 자, 싫어하는 사람의 발자국에 여러분 발자국 올려놓습니까? 빗자루로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면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이 영화의 결말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틸트 업 했죠? 틸트 업. 아까 배웠죠? 카메라가 이렇게 돕니다. 돌고 아크에서 달리 아웃합니다. 카메라가. 달리 아웃 롱샷으로 빠지고 플로라가 프레임 아웃되고 베인즈와 서로 엇갈리고 그 다음에 컷 해마 모양의 모래성 벌써의 뷰 앵글 카메라 붐업되고 아크가 아다가 걸어가죠. 플로라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베인즈가 그 발자국 위를 밟고 간다는 거죠. 그냥 저쪽으로 쭉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왜 가느냐. 거기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씬별로, 샷별로 분석한 이유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여기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번째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분석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스토리를 보고, 두 번째는 시퀀스별로 논해본다는 거죠. 시퀀스별로.
그 직접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퀀스 중에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테마를 나타내는 또는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시퀀스를 골라서 씬별로 샷별로 논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서. 그죠? 그러면서 의미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싱글샷을 골라보는 싱글샷. 싱글샷 분석. 그래서 피아노와 천국의 나날들의 싱글샷 분석.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다가 물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모습. 그 장면하고 근데 천국의 나날들에서는 이렇게 처박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두 작품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골라낸 이 두 셔트는 이 두 작품이 갖는 가장 상징적인 셔트로 분석이 된다. 아다의 재생과 새로운 삶, 비리의 죽음과 어두운 결말. 뒷부분의 관객들은 피아노의 마지막 시퀀스 중에 아다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빅토리아 시대의 모든 여성이 성적, 제도적 억압에서 벗어난 상징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천국의 나날들의 결말은 비를 비참하게 죽임으로써 영화의 극적 반전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두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러한 마지막 장면도 여자는 물 위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장면인데 천국의 나날들은 이렇게 물에 처박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죽습니다, 빌이.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렇게 상반되는 것들이 있어서 두 작품을 같이 연결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